호흡으로 승부하라.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할 제8회 SG 페어바둑 최강전이 2018년 봄을 날리는 3월 더욱 색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 다른 기존과는 다른 덤 배팅제를 적용하여 흑백 선택 결과에 따른 다양한 작전이 가능한 독특한 덤 배팅 방식과 흑여성, 백여성, 흑남성, 백남성이 순서대로 작정하며 더욱더 치열해진 두뇌 싸움이 예상된다. 또한 더욱 강력해진 남자 기사와 최근 기량이 향상은 물론 미모의 완숙 단계에 오른 여자 기사 및 4명의 아마추어 기사가 출전. 남과 여 프로와 아마의 완벽한 호흡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결승 강력한 우승 후보인 최철한 오정아 팀을 누르고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며 우승을 차지한 이영구 김미리 팀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이번 대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국적과 세대의 경기가 허물어진 것이다. 대회 예선부터 출전한 한국의 한종진, 일본의 사이카 선수의 한일 연합팀은 물론 바둑 집안으로 유명한 권가병 프로의 손녀 10살의 악지우 선수가 김성진 프로와 팀을 이뤄 세대를 뛰어넘는 호흡을 선보일 것이다. 또한 이세돌, 이슬아, 김지석, 우유진, 이창호, 박지현 등 한국의 눈으로 하는 바둑기사 32팀이 우승 상금 3천만 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합을 벌인다. 더욱더 흥미로운 대국의 재미를 선사할 이번 8회 대회. 과연 올해 대회는 어떤 선수가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며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호흡으로 승부하라. 제8회 SG 페어바둑 최강전. 환상의 복식 하모니 SG 페어바둑 최강전 그 8번째 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김영환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SG 페어바둑 최강전 올해로 벌써 8회째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는요, 네. 이 기사들이 프로 기사들이 정말 이 SG 페어바둑 최강전 정말 기대하는 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해는 예선에 총 71팀이 참가해서 본선팀을 가렸는데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SG 페어바둑 최강전 32강 토너먼트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제한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네, 생각 시간이 각자 10분에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네, 착수 순서 위반 시에는 새 집을 공제하게 되고요. 3회 위반 시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네, 참가 자격은 남녀 2인 1조, 남녀 중 1명은 프로 기사로 구성이 되면 됩니다. 페어바둑 최강전은 덤 배팅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서로 흙이 부담하는 덤을 배팅해서 많이 제시한 팀이 그 덤으로 흙을 잡게 됩니다. 자, 올해의 대진표 아주 흥미진진하게 짜여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결을 펼치는 김성진, 악지우 팀과 전용수, 김노경 팀은 프로 아마 조합이에요. 네. 자, 올해는 지난해보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참가하지를 않았는데요. 네. 아마추어 선수들이 많이 입단을 한 이유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강동윤, 김은선 팀, 이영구, 김미리 팀. 이영구, 김미리 팀은 정기 또 우승팀이죠. 네. 그리고 이창호, 박지현 팀 대 김영삼, 조혜연 팀. 김영삼 프로가 지금 이 본선에 올라간 참가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이 이창호, 박지현이거든요. 네. 가장 노장팀끼리 대결을 펼치게 됐어요. 네. 자, 이 조는 정말 죽음의 조입니다. 강팀들이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연, 김다영, 신민준, 정지우, 변상일, 건주리, 이세돌, 이슬학, 네. 이지연, 최정, 김지석, 오유진. 정말 죽음의 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첫 판에 만나게 된 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최철한, 오정아 대 조치훈, 육하리. 저 대결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오늘 김성진, 악지우 팀 대 전용수, 김노경 선수 팀의 대결인데요. 선수들 만나보시죠.
SG 페어바둑 최강전 최강의 호흡을 자랑하는 팀은 과연 어느 팀이 될까요? 우리 선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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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성진 악지우 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조합이 꽤나 신선합니다. 어떻게 또 함께 팀을 이루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저희 교실에서 공부한 학생이거든요, 지우가.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파트너는 마음에 드시나요? 지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지우 선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파트너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이게 하긴 뭐 옆에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한번 두 분의 멋진 호흡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용수, 김노경 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또 어떻게 해서 함께 나오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바둑학원에 저희 사모님하고 제자 이러는 사제지간으로 네. 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선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그때 호흡은 어땠나요? 저희가 초반 감각에 대해서는 약간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 네. 중반 전투 여기부터는 뭔가 착착 맞아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앞두고 혹시 뭐 전략 같은 거 준비해 오신 거 있으세요? 저희 전략은 그냥 재밌게 두자 이 정도로 네, 좋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덤배팅지 드렸습니다. 한번 동시에 볼게요. 하나, 둘, 셋. 보여주시죠. 자, 세 집반, 네 집반 적으셨습니다. 먼저 세 집반 적으신 이유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그 상대 팀인 전용수 사모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네. 아이들을 잘 아시고 일부러 100을 잡으셔가지고 저희 지우를 약간 공략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낮게 적으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저희는 한 2집 반 정도 적으시면은 네. 저희가 3집 반이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4.5를 적으셔가지고 예상이 빗나갔네요. 예상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국 앞두고요.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우는 제 스승님의 손녀고요. 네. 그리고 또 제 중국 을지오 리그 감독님의 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또 제 제자이기도 하고요. 네. 좋은 기회인 만큼 좋은 바둑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국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집반 적으셨습니다. 적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팀은 흑이나 백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서 한 4집 반 정도 잡으면은 흑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2집 정도 이렇게 이득을 보고 들어가면은 기분 좋다고 생각해서 4집 반 적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노경 선수의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많이 떨리지만 열심히 두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개막전이니만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힘차게 파이팅 외치면서요.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동안 페어바둑 최강전에는 뭐 부부팀도 있고 커플팀, 또 친구팀, 사제지간 많이 참가를 했었는데 사제지간은 성적이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제지간 하면은 처음에 딱 떠오르는 팀이 유창혁 최정팀 네. 우승까지도 했고요. 네. 아무래도 뭐 사제라면은 이 스승과 제자, 스승이 제자의 어떤 뭐 실력 그리고 기품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성적을 좀 많이 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대국장 가기 전에요. 먼저 개막식 현장으로 가보시죠. 8번째 SG 페어바둑 최강전. 개막식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네. 뭐 몇 년째 호흡을 같이 맞춰오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벌써 8회째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SG 페어바둑 최강전 대집 추첨과 함께 개막식이 열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네, SG그룹의 이희로 회장님. 유창혁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 대회 우승 경력도 있으시죠? 한국현 유창혁 사무총장이고요. 아프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오신 선수 여러분, 호기현 유창혁 사무총장님과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이번에 본선에 진출한 또 황종진 재밌게 구단의 체험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감사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승부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개막식 하이라이트인 대진 추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자리에 있었는데 네. 이 추첨을 할 때 사실
어느 팀이 상대 팀이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최종 오유진 첫 번의 대결은 정말 뭐 전혀 예상치 못한 대진이 됐고요. 오는 거 아니겠죠? 자, 최정 선수가 추첨을 했고 첫 판에 오유진 선수와 맞붙게 됐어요. 네. 아직은 상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자, 이번 최연소 본선 참가자입니다. 대박. 네. 자, 다시 한번 박수 최근에 이제 주실까요? 또 이 네. 어린 선수들이 이제 입단을 많이 하면서 이번 SG 페어 바둑 최강전도 많이 젊어졌어요. 네. 자, 오유진 선수가 지금 번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란 이유가 있죠. 네. 바로 최정 선수 옆자리에 위치를 하게 된 건데요. 그럼 여기서 잠시 화제의 몇 팀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직히 본인의 실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라면 진짜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스나들도 워낙 다 좋은 선수들이어서 상당히 나왔던 네. 최정 선수가 워낙 잘하잖아요. 네, 남자가 진짜 해마다 파트너를 바꿔서 바람둥이로 유명했는데 해마다 파트너를 바꿔서 바람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이창호보다니 네, 예전에는 맞아요. 인터뷰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네. 최근에는 인터뷰도 아주 재밌게 잘 이렇게 받아줍니다. 꼭 어록을 남겨요. 자, 이렇게 8번째 SG 페어 바둑 최강전 32강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32강의 첫 경기 개막전입니다. 김성진, 악지우 팀 대 전용수, 김노경 팀의 대결. 전용수, 김노경 팀입니다. 사제지간이고요. 네. 역시 이 팀도 예선에서 목진석 이다의 정말 뭐 프로 조합 중에서도 상당히 뭐 강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팀을 물리치고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뭐 그 팀에게 승리한 것만 보더라도 이미 실력은 입증이 된 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성진 선수와 악지우 선수입니다. 최연소 본선 진출자예요. 네, 사실 뭐 본선에 올라오는 것이 한 네. 판만 이겨서는 못 올라오거든요. 두 판에서 세 판까지 승리를 거둬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데 이 팀은 또 예선에서 안정기, 정현우 프로 조합에게도 승리를 거둔 팀입니다. 네. 정말 뭐 한 판이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두 판을 내리 승리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악지우 선수의 대국 처음 보는데요. 네. 이 선수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정말 뭐 기대가 됩니다. 네. 악지우 선수는 뭐 바둑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이제 건감용 사범이고요. 네. 엄마가 또 근효진, 아버지는 또 이제 중국 프로기생 위예랑. 악지우 선수까지 나중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된다면 네. 3대가 프로가 되겠네요. 아직까지 한국의 3대가 프로 기사가 된 가족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악지우 선수, 이 엄마인 권유진 프로와 제가 친구라서 네. 사전에 좀 조사를 했는데 악지우 선수가 바둑을 배운 지는 한 3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SG 페어 바둑 최강전에 본선에 진출할 그런 실력이라면 상당한 거죠. 일단 글쎄 실력 자체가 제가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단 올라온 것만 자체로 보더라도요. 네. 저는 거의 뭐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조합에게도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근데 김성진
프로가 아무리 잘 둔다고 하더라도 악지우 선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못하면은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프로 조합에게 승리를 거둘 정도라면 악지우 선수는 아마 본인이 바둑의 실정을 느껴서 그만두지 않는 한 바둑을 계속 둔다면 충분히 뭐 프로 기사가 될 겁니다. 아직 3학년인데 도장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또 혼자서 공부를 한다고 해요. 바둑에 대한 뭐 네. 열정도 있는 거고요. 바둑이 그만큼 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장 재밌는 거죠. 뭐 열정도 워낙 있는 데다가 또 최고의 환경이잖아요. 네. 아마 프로기사가 뭐 되는 건 물론이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는 프로기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우변 쪽에 지금 흙이 또 좀 재밌는 수를 뒀네요. 여기를 뒀어요. 네. 보통 이제 예전에는 뭐 여기까지 가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 칸 더 줄여갔습니다. 더 좁혔을 때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우하 쪽, 이쪽 부분으로 볼 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득이 되죠. 백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네. 흑돌이 만약에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날일자로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 칸 좁기 때문에 이쪽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귀 쪽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대신에 이제 우변 쪽으로 보면은 좀 넓은 감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 더 둬서 지킨다면 네. 사실은 뭐 이 자세도 상당히 좋은 자세니까요. 뭐 역시 장단점이 있는 자리네요. 아, 지금 그곳을 이제 들어왔습니다. 사실 두고 싶은 곳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받아주면 오히려 좀 악수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밀어서 둘 수는 있습니다만 백을 오히려 좀 두텁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모양은 흑의 입장에서 한 칸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가서 이 돌에 대한 이제 집 모양을 지으면서 공격을 하는 모양이 돼야 되거든요. 오히려 좀 굳혀주는 아까운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렇군요. 한 번 다가간 이상은 계속 둬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흑이 만약에 밀어간다면 네. 이제는 백도 손을 뺄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손을 빼고 지금은 뭐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이쪽 부분으로 와서 이런 곳으로 와서 받는다면 이쪽으로 네. 전개하는. 근데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보면 흑이 지금 이 교환들이 한 수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초반 포석 단계에서. 뭐 노력에 비해서는 얻어지는 게 크게 없네요. 네, 오히려 백을 네. 좀 두텁게 만들어주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흑이 여기서 손을 빼야 되는 건가요? 또 오히려 뭐 손을 빼고 이 부분으로 온다든지요. 뭐 이런 곳이 오히려 정수일 것 같아요. 흑의 다음 선택은 과연 어딜까요? 자, 계속 마무리를 짓는데요. 김노경 선수는 지금 17살이고요. 아직은 뭐 연구생 지금 5조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기풍이 이제 두터운 공격형이에요. 뭔가 지금 두터운 공격형. 그래서 지금 우변 쪽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모양이 이제 두텁다고 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두터움보다는 좀 중복에 가까워요. 이 돌이 사실 뭐 이 정도만 있다면은 그래도 자세가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좀 중복이에요. 너무 뭉쳐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백은 손을 뺄 수 있는 건데요. 네, 손을 오히려 네. 지금은 빼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받아준다면 이걸 또 뭐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계속 두터워지는 거죠. 아예 손을 뺀다고 해서 흙이 젖혀가더라도 이들은 뭐 공격당할 돌은 전혀 아니거든요. 자체로 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두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주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마운 거고요. 자, 한참을 고민하다 젖혔는데 전용수 선수가 뭐 기다렸다는 듯이 끊었어요. 네. 오히려 뭐 전용수 선수는 저기 좀 받아달라 아마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흙도 거기 끊어가나요? 그냥 사실 뭐 이렇게 받아도 만족이거든요. 네. 받아도 백이 또 젖혀간다면 단수 치고 이렇게 밀어가면 여기가 점점 커지잖아요. 아무래도 뭐 김성진, 전용수 이 프로들이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마추어 이 파트너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서로를 맞끄는 형태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전투를 피할 수 없게 된 건데요. 네. 특히 아마추어 선수들이 네. 전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악지우 선수도 뭐 물러섬이 없는 기풍이라고 해요. 네. 예전에 그 악지우 선수의 엄마인 권효진 프로도 상당히 좀 전투적인 바둑이었거든요. 네. 사실 대부분의 여자 선수들이 좀 전투형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길을 먼저 붙여서 네. 바로 뭔가 응수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바로 부친수의 의미는 뭘까요? 이쪽을 뭐 바로 잡는 수가 없으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흙이 받고 만약에 뭐 이렇게까지 선수가 된다면 이제는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벽을 하나 만들어 둔 거죠.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붙여 둔 건데요. 아무래도 뭐 김성진 프로 입장에서는 김노경 선수를 뭔가 좀 공격을 해야 되니까 백이 유리한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아마추어 선수인 여자 선수를 좀 공격한다.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백이 유리하다는 건데 자, 일단 김노경 선수가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이 붙인 의도가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흙은 그냥 뭐 이쪽을 덜어두면 될 것 같아요. 막으면 늘고요. 여기를 막으면 이제 여기를 끊어서 다시 싸우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백도 정수라면 뭐 있는 정도거든요. 여기를. 근데 이제 흙이 이렇게 띄게 되면 네. 귀 쪽은 확실한 이제 흙에 실리고요. 백이 그렇게 크게 얻은 것은 없습니다. 이쪽을 뭐 막은 정도인데 이걸 또 막아가네요. 붙인 수의 체면을 좀 살리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좀 무리스러운 좀 작전이기는 해요. 네. 지금 이제 여기 끊어졌을 때 사실 백도 좀 답답합니다. 이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두 점도 오히려 좀 엷은 감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흙은 뭐 그렇게 급한 형태는 없고요. 네. 오히려 백은
여기를 아예 그냥 처음에 이어두고 여기 막는 것과 이쪽을 뻗어서 싸우는 것을 네. 맛보기로 가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진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 부분을 하나 두기는 해야 합니다. 이쪽 부분을요. 흙이 단수 치고 나오면 곤란하거든요. 여기나 이쪽은 받아야 되는 곳이고요. 백이 약간 서둘렀기 때문에 판은 더 복잡해지겠는데요. 또 무난하게 간다면은 이쪽 부분을 이제 하나 지켜서 확실하게 이 약점을 다 보강을 해두고요. 백이 이제 뭐 뛰어간다면 늘고 이 부분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거 당했을 때 이 백도 좀 살기 바빠지죠. 전체적으로 일단 초반 이 전투에서는 흑이 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이 프로들의 정말 호흡이 잘 맞는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 혼자 두는 것 같잖아요. 뭔가 실수도 없고 정말 뭐 혼자 둬도 저렇게 잘 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있고요. 이 선수들이 기량이 조금은 이제 약한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약한 선수들과 또 강한 프로와의 이 조합, 이럴 때는 또 바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걸 지켜보는 것도 재미거리 중에 하나예요. 또 프로 선수가 너무 아마추어 선수를 신경 쓰다 보면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조합이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네. 프로 아마 조합에서는 우리 팀의 아마추어 선수가 어느 정도 선까지 받쳐줄 수 있는지 그걸 제대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우변 쪽 지금 백이 손 빼기는 상당히 좀 겁나죠. 굉장히 답답한 형태예요. 네, 지금 사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두고 싶은 곳이에요. 여기 반대로 이제 흙이 이쪽 오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곳은 정말 두고 싶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백이 흙이 이곳을 당하는 순간에 이 백 전체 사활이 문제가 됩니다. 그 손을 지금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백도 지금 이 젖힌 수도 사실은 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널어두어야지. 다음에 이제 한 칸을 띄어서 이 흙의 사활도 좀 추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젖히고 난 다음에 있게 되면은요. 이 돌과 이 돌이 교환이 돼 있잖아요. 백은 한 칸 띄어야 되는 곳을 밀어갔기 때문에 자체로 이제 굉장히 좀 잘못된 수가 된 거죠. 그렇다고 지금 사실은 백도 뭐 이런 곳을 두는 것이 오히려 정수이기는 한데요. 흙을 너무 두텁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 뭐 살아는 있습니다, 이 모양은. 근데 너무 두텁게 해주니까 두기가 싫은 거고요. 그런 교환 없이는 사활이 좀 걱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 교환이 없다면은 혹시 이곳을 당했을 때 또 이 우변 전체 사활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성진 선수가 지금 못 두는 것이 뭐 그런 것 때문이에요. 여기를 하자니 너무 악수이고 안 두자니 사활이 또 문제 걸리고. 자, 벌써 이제 100원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길을 이어서 뭔가 일단 뭐 살기는 했습니다.
근데 상변이 이곳 당하는 것이 너무 아파요. 지금 흙은 뭐 상변 쪽을 둔다면은 네. 한 3곳 정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가장 좀 이 안전하게 두는 수는 뭐 이수이고요. 좀 이제 공격적으로 간다면은 인원수. 이 돌에 대한 이제 공격을 생각한다면 이수. 또 다른 한 수라면은 여기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 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것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 백이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백이 움직일 때 지키면 되니까요. 상변이 뭐 서로 간에 참 좋은 자리네요. 네. 김노경 선수가 바짝 다가갔고요. 자, 저런 모양에서 이제 또 백이 행마하는 방법. 지금 백이 행마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무난한 수는 지금과 같이 한 칸 띄는 수. 그리고 이제 다른 수라면 여기 이제 호구를 치는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칸을 띄게 되면 네. 흙이 이제 나중에 이런 곳을 들여다봤을 때 막으면 이제 이쪽을 나와서 또 끊는 수가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치받게 되는 것도 치받는 자체가 좀 악수기 때문에 두고 싶지가 않고 이럴 때는 한 칸보다 호구를 쳐서 오히려 이 약점을 보강하면서 확실하게 집 모양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우변을 먼저 물어보네요. 살아야 하는 자세가 지금 좀 비참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백이 있는다고 해서 살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기는 해요. 그럼 백도 잘 받아야겠네요. 이렇게 이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 부근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원 부분이 이제 만약에 보강이 된다고 보면은요. 네. 밀고요. 막으면 뭐 이렇게 젖혀가도 자체는 못 사는 모양이에요. 악주 선수의 선택인 호구입니다. 백이 살기 위해서 중앙 쪽을 건드린다면 또 상변 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백이 이제 사실 인원수를 아까부터 뒀으면 편하게 사는 건데 네. 두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이 돌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백은 산 넘어 산이네요. 이렇게. 자, 이제 팩감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팩감이 있나요? 팩감은 뭐 자체 팩감이 아니면 곤란하잖아요. 여기 때려내면 전체가 못 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곳 때려내더라도 넘어가게 되면 흙도 못 살아 있으니까. 근데 악지우 선수가 뭔가 이제 초반에 이 중앙 부분이 이제 젖히면서 지금 백이 좀 고전을 하고는 있는데요. 또 이 행마나 이런 것이 좀 정확해요. 이쪽 부분 왔을 때 이제 뭐 한 칸 띄는 수,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백감으로 이런 거 붙이는 거, 네. 이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아주 뭐 단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10살이거든요. 10살인데 이 정도 수준. 정말 대단하죠. 굉장한 거죠. 네. 역시 피는 못 속이나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인데요. 자, 반대로 흙은 어떨까요? 팩감을 어느 쪽에 쓸 수 있을까요? 글쎄, 흙은 왜 저 패를 굳이 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네. 지금 만약에 뭐 팩감이 없다면 그냥 이어둬도 여기는 뭐 거의 선수라고 봐야 합니다. 이어도 백이 손을 빼기는 어려워요. 손을 빼게 된다면 이렇게 밀고요. 때려내면 백이 뭐 여기를 둬서 다시 패를 날 수는 있는데 흙은 꽃놀이 패잖아요. 이 네. 전체가 잡히니까. 그러니까 백이 지금도 손을 빼기는 어려운 거죠. 살아두는 쪽으로 갔는데 흙이 여기까지도 선수가 되긴 합니다. 이것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굳이 이곳을 흙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안 둘 겁니다. 여기를 두게 되면 이제 백도 이곳을 막아서 살게 되는데 뭐 이런 곳에 이제 자충이 자꾸 메워지게 되면 우상기 쪽도 뭔가 좀 찜찜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흙은 이 교환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쯤에서 멈추고 그럼 이제 어느 쪽으로 갈까요? 상변으로 갑니다. 크기를 들여다봅니까? 들여다봤다는 건 직접 뭔가 강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그 수가요. 네. 백이 여기를 두면요. 흙이 여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잡는 수는 없거든요. 이곳은 살아있어요. 그럼 이렇게 교환을 해서 괜히 후수 잡은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돌이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 오히려 흙은 뭔가 이제 이런 곳 들어오거나 하는 것이 신경이 쓰인다면 자생기 쪽을 붙여서 이 부분을 오히려 정리하는 것이 깔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지금은 겁날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를 들여다봤다. 오히려 악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이쪽으로 나와서 끊는 수라든지 이런 네. 수들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뭐 강력한 공격수가 있어야 되는데 공격수가 없다면은 여기는 굉장한 악수예요. 다음 수가 어렵겠는데요. 지금 거기를 왜 들여다봤을까요? 그러니까 이 같은 팀 선수가 저런 곳을 두면 그러니까 페어바둑은 우리 팀의 같은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의도인지 그런 것을 빨리 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간파하기 좀 어려워요. 네.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전용수 김노경 팀도 이제 초읽기 시작이 됐습니다. 가끔 페어바둑 두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물어보고 싶을 때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자는 건지. 네. 지금 김노경 선수가 그런 심정일 거예요. 원래 여기를 뒀다는 것은 뭔가 이제 씌워서 봉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봉쇄도 잘 안 되고요. 아, 아예 네. 다른 곳으로 가는군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일 때는 여기 걸쳤을 때 백이 두는 방법이 보통 두 가지죠. 네. 지키는 쪽 그리고 이제 협공하는 쪽. 근데 지금은 이런 장면이라면 협공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를 받아주는 순간에는 아, 흙의 모양이 받아줬어요. 너무 커지죠, 자꾸. 아주 그럴듯한 자세가 나오는데 전용수 선수는 계속 상변의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아니라 갈라쳐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자꾸 이제 좀 견제하는 쪽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들어가는 수를 계속 지금 노리고 있고요. 글쎄 지금 민원 교환들이 흙이 그러니까 이 부분 침입에 대한 네. 보강의 의미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보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수 정도 더 두어야 되거든요. 아, 두지 않는다면 네. 팩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막더라도 이제 늘게 되고요. 이쪽 받으면 이제 이쪽으로 차단이 되는 거고 이 부분으로 받더라도 일단 넘어가는 순간에는 흙도 이 전체가 이제 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돌이거든요. 지금 전용수 선수와 김노경 선수가 손이 향하는 곳이 계속 달라요. 네. 그런데 저보고는 뭐 호흡이 안 맞는다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네. 서로 이제 아주 좋은 것들을 두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용수 선수가 지금 뭐 여기 둔 수, 이 수는 조금 오히려 뭐 한 번 더 지키지 못한다면 악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 곳이고요. 네. 자, 악지우 선수가 뛰어들었습니다. 네. 모양을 다 줄 수는 없는 형태인데 좀 깊지는 않나요? 근데 지금은 기포도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처음에 그렇다면 역시 이 수로 오히려 갈라쳐서 먼저 이제 좀 견제하는 쪽 그렇게 갔더라면은 흙에게 이렇게 큰 모양을 주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아마 김성진 선수는 지금 아마 여기 들어가고 싶을 텐데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면 흙이 이제 이쪽을 한 번 더 지킵니다. 네. 여기가 너무 크시잖아요. 지금은 뭐 이쪽 부분을 두기는 두어야 하는데 하변을 들어간 이상 가장 시급한 곳인데요. 자 여기서 김노경 선수 다음 수가 네.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 일단 나와서 끊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뭐 이렇게 나와서 끊게 되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네. 쉽게 살게 돼요, 백이. 그러니까 지금은 나와서 끊는 쪽이 아니라 그쪽이요. 이쪽을 막는 것이. 백이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면 또 이렇게 띄어서 자연스럽게 이 모양만 집을 만들면 집으로는 흙이 많이 앞서게 되는 거죠. 아, 하변보다는 일단 우하 쪽부터 챙기는 거군요. 지금 이제 그 수는 백도 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이 부분을 지키면 또 이제 뛰어나가고 뭐 이런 진행이 돼야 하는데요. 그 길을 또 한 칸으로요. 제가 아까 초반에 악지우 선수가 물러섬이 없는 기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주 저돌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악지호 선수가 한 수 딱 두고 난 다음에 이제 상대방 딱 쳐다보고 있어요. 본능적인 승부욕인가요? 네. 그런 습관 갖고 있는 선수들이 몇몇 있죠. 네, 특히 뭐 이 중국 쪽에 이제 네. 중국 기사들 중에 이제 뭐 그런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얼굴 쳐다보고 하는 선수들이 꽤 있는데요. 좀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어릴 때 저는 습관은 사실 좋지 않아요. 빨리 고쳐야 돼요. 저는 습관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의 그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뭔가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나 뭐 이런 거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좀 신뢰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악지호 선수가 뭐 나중에 이제 정말 대인류 프로 기사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인데 저는 좀 좋지 않은 습관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저수는 이제 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어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목이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뚫어서요. 네. 이렇게 되면 귀 쪽에서는 살았습니다만 그게 아주 이제 두터운 모양이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이 이제 뻗는 수는 백이 뭐 이곳을 왔을 때 이렇게 차단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젖혀서 아까 이쪽 부분을 차단한 것보다는 득은 없습니다. 백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자세를 잡았네요. 네. 자, 여기서 백이 손 빼는 것은요. 여기 막는 것이 지금 거의 선수거든요.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백은 여기를 또 한 번 더 밀어가야 하고요. 흑이 손을 뺀다면 다음에 이쪽 날일자가 워낙 또 좋은 곳이니까 그리고 받아준다면 차체로 이제 득인 거고요. 여기는 하나 밀어두어야 합니다. 네. 근데 김성진 선수와 전용수 선수를 좀 칭찬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악지우 김노경 선수가 이미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사실 저렇게 변화가 없기도 쉽지 않은데 사실 파트너로서 가장 좋은 파트너가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죠. 눈치 보여서 못 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여기는 이렇게 안 돼. 여기는 당연히 여기 두겠지 하는데 전혀 엉뚱한 곳 두면은 사람인지라 정말 뭐 이 숨소리가 벌써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이 페어 바둑 최강전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연출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적을 내는 팀들을 보면은요. 네. 상대방이 뭐 호구 속에 만약에 같은 팀이 호구 속에 들어가더라도 전혀 표정에 변화 없는 그런 팀들이 좋은 성적들을 보통 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흙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수도 여기가 맞나요? 여기는 지금 이 중앙 쪽을 지금 다 집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백에게 이런 것 당하면 상당히 얇은 모양이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뚫려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집을 짓는 발상 자체가 이쪽은 무조건 띄었어야죠. 사실 아까 흑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는 좀 미흡한 느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역시 이 부분 젖히지 않은 곳, 널어둔 곳, 네. 그리고 중앙집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지으려고 하면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집이 안 나거든요. 또 문제는 역시 상변 쪽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백이 들어왔을 때 이쪽 정리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바둑은 앞으로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분명히 흑이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흙이 아주 편했죠. 네. 그럼 지금은 흑이 꼭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 뭐 흙이 좋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게 차이가 뭐 크진 않습니다. 8번째 SG 페어 바둑 최강전. 전용수, 김노경 팀. 김성진, 악지우 팀입니다. (32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